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날이 무승부를 거둔 상황에서 리버풀은 자기가 할 거 하며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중심엔 아르헨티나의 축구도사 맥알리스터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방 3톱은 모두 라인업에 복귀하며 아우라를 보여줬고, 시즌 초반보다 성장한 엔도를 중심으로 소보와 맥알리스터가 중앙을 담당했습니다. 리버풀은 역시 빌드업할 땐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수비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수미 엔도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면서 3백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맥알리스터와 왼쪽 풀백 고메즈가 공을 받아주죠. 이렇게 3-2 빌드업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우풀백 브래들리를 거의 윙처럼 올렸으면서 살라를 중앙 쪽으로 좁히고 플레이메이킹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루이스 디아스입니다. 우풀백 브래들리가 올라간 이상 좌풀백 고메즈는 공수 밸런스를 잡기 위해 공격 지원을 가기 힘들죠. 그래서 디아스가 왼쪽 공격을 사실상 혼자 책임집니다. 살라와 누네즈가 부상일 때도, 리그컵에서 꼬꼬마들과 함께 첼시를 이길 때도 루이스 디아스는 혼자서 왼쪽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도 리버풀은 브래들리, 살라, 맥알리스터를 오른쪽에 놓으면서 사실상 오른쪽에 무게를 둔 건데, 디아스가 왼쪽에서 잘할수록 오른쪽은 더 쉬워집니다. 리버풀의 전술이 오른쪽에 힘을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건 디아스의 왼쪽이죠. 브라이튼 역시 4-2-3-1로 출전했습니다. 브라이튼은 골키퍼 페르브리언까지 포함한 후방 빌드업을 많이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그로스가 내려오면서 여러 선수들과 계속 삼각형을 만들어서 뒤쪽에서 패스를 돌리며 빠져나오려고 했죠. 실제로 브라이튼의 색깔이 묻어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로스가 순간적으로 센터백 옆까지 내려가면서 공을 잡고 올라간 왼풀백 에스투피냔에게 공을 내줍니다. 에스투피냔은 바로 웰백에게 공을 내주죠. 웰백이 다시 아딩그라에게 공을 내주고 또 뜁니다. 웰백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래 활약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방 쪽에서 많이 뛰면서 연계를 잘해주죠. 또 아딩그라의 공을 받고 웰백이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슈팅을 날립니다. 물론 역그물에 맞긴 했지만 뒤에서부터 빌드업으로 위협적인 슈팅까지 날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빼고는 리버풀이 잘 대처를 했죠. 데제르비의 상대를 끌어내는 후방 빌드업은 한두 시즌을 거치면서 파해법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첫 번째, 뒤에서 공 돌리는 걸 못할 정도로 심한 압박을 하는 것. 두 번째, 압박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서 막아버리는 것. 세 번째, 상대한테 공을 아예 안 줘버리는 완벽한 점유 플레이. 그중 리버풀은 첫 번째를 선택한 듯 보였습니다. 전방 쪽에서 리버풀은 아예 후방 빌드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막았습니다. 소보슬라이와 맥알리스터가 맨투맨으로 상대의 더블 피벗인 발레바와 그로스를 묶었죠. 이 상황에서 누네즈가 달려가면 키퍼는 롱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쇼패스 빌드업을 못하게만 하면 브라이튼의 주무기를 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버풀은 전방만 압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경기장 전체에서 압박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을 어려워했죠. 클롭이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스쿼드, 클롭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축구 철학, 이 두 가지가 만나며 구성원이 바뀌어도 높은 강도의 압박이 운동장 전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초반에 리버풀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윙어처럼 높게 올라오면서 에스투피냔을 끌어내고 반헤케와 에스투피냔 사이에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로 살라가 침투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맥알리스터가 담당했죠. 점점 플레이가 성장하는 선수들을 보면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반다이크의 패스가 오고 있는 순간에 빠르게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접근하는 선수를 확인하는 맥알리스터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다음 플레이의 퀄리티를 결정하죠. 그리고 아까 선수의 접근을 받은 덕분에 공을 잡음과 동시에 몸을 앞으로 돌려 시야각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 살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며 뛰는 게 보입니다. 이때 적당한 강도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살라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게 됩니다. 물론 퍼스트 터치가 살짝 아쉬워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브래들리까지 붙어서 오른쪽에 무게를 주니 살라가 공간에 침투할 수 있는 각이 계속 나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지금도 살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뛰는 순간에 맥알리스터가 공간 쪽으로 툭 찍어 넣어주면서 살라에게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어려운 공이라 슈팅이 뜨긴 했지만 계속 브라이튼 수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등 뒤에서 넘어오는 공을 발리로 때리는 건 반페르시가 참 잘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실 이런 살라의 돌파와 공간이 더 파괴적일 수 있는 이유는 디아즈가 이렇게 왼쪽에서도 흔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보다 지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솔로 플레이로 슈팅이나 코너킥까지 만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골 결정력을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디아즈가 클롭이 원하는 전술적 움직임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버풀의 전술은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소보슬라이가 안쪽에 메갈리스터를 보고 깔끔한 땅볼 패스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덩크나 크로스가 나와서 커팅을 하기 애매했던 이유는 패스가 가는 길에 브래들리도 서 있어서 누가 공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튀어나가는 건 리스크가 있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였겠죠. 게다가 소보의 패스가 워낙 빠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갈리스터가 공을 잡는 순간 바네케 때문에 오프사이드 라인이 깨지면서 살라가 공을 받을 수 있는 패스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메갈리스터는 침착하게 아주 받기 좋은 강도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엔도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메갈리스터의 공격적 재능이 미쳐 날뜁니다. 이 자리에서 패스를 받은 살라? 네, 골입니다. 완벽한 퍼스트 터치와 완벽한 땅볼 가마차기로 1대1 상황에서 결승골을 만드는 살라입니다. 살라는 원래 잘하니까 논외로 치고 요새 메갈리스터 하는 거 보면 정말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메갈리스터 집중 분석 영상을 확 그냥 제작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탄탄한 기본기, 축구를 대하는 태도, 다재다능함,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 등 리버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 아스날이 비기는 바람에 단독 1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2-3점 차라서 타이트하긴 하지만 10경기도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3점 차이는 체감상 엄청 크긴 합니다. 리버풀이 브라이튼에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극복해냈습니다. 추후 맨유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면 우승에 상당히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과연 클롭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